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대1 전투에서 KF-21이 J-20을 압도한다. 2. 폴란드는 한국 선수들의 열혈 팬, 세계 최고의 공군 축제라고 불리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연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부스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바로 KF-21의 등장 때문인데요. 일부 전문가와 매체들은 KF-21의 양산이 시작되면 전 세계 공군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막은 극비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 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는 KF-21과 F-35를 선택할 갈림길에 서면 자신은 KF-21을 쓰겠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유명 매체도 중국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KF-21이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영상에서 아직 KF-21 엔진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F-21이 자국의 J-20과 J-31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전하고 있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AI가 중국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일부러 영상에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이 드러나 중국이 완전히 속았다고 전해지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유명 매체 CNN은 한국이 KF-21이 이륙에 성공함에 따라 초음속 전투기 클럽에 가입했다. 나는 특집 기사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과 유럽 컨소시엄 등이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고 비행까지 성공한 유일한 국가들이었지만 한국이 이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KF-21의 전체 부품 국산화율은 65%이지만 매체는 항공기 생산에 있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KF-21 국산화율은 놀랄만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기술 이전을 막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4개 극비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말하고 있는 4개의 극비 기술은 AESA 레이더와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EOTC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그리고 RF 제머 전자파 방해 장비인데요. 한국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을 결정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KF-21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4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 의회에서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KF-21 개발이 완전히 엎어질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도 KF-21 개발진들은 개발 예산이 깎이는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4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매체는 나토 합동공군능력센터의 말을 인용해 오직 미국과 중국만이 스텔스 형상 기술, 레이더 교란 능력, 조종사에게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원격 데이터 항전 장치를 갖춘 전투기를 배치했는데 한국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네이턴 호주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위원도 KF-21의 첫 비행이 인상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KF-21 개발 프로그램은 전투기 디자인, 생산, 기체 부품과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한국의 항공우주 능력을 크게 향상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KF-21이 양산되면 전 세계의 F-16과 F-15를 점차 대체해 나갈 것이라 평가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거 전투기 시장은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가장 우세했지만 KF-21 양산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뤄지면 KAI가 보잉의 자리를 차지해 세계 전투기 시장을 로키드 마틴과 KAI가 양분할 것이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CNN의 평가와 달리 중국은 상반되는 평가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이 중국의 J-20에 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매체는 마카오에 거주 중인 군사평론가 앤서니 웜통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이어갔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KF-21을 대량으로 배치할 경우 지역 제공권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전투기들의 강력한 경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 역시도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포드,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유능한 무장과 같은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KF-21은 현대의 4세대 또는 4세대 이상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이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과 F-31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기껏해야 J-10을 상대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이 J-20이나 J-31에 대적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부 무장창 유무입니다. 그는 모든 5세대 전투기의 주요 특징이 최적화된 스텔스 표면 설계와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 등 무기를 보관하여 레이더 반사를 줄이고 스텔스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만 KF-21은 스텔스 형상을 하고 있어도 내부 무장창이 없어 레이더에 잘 잡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KF-21의 엔진 성능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KF-21이 미국제 기술 도입 생산한 F414G 400K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도 비행 영상으로 봤을 때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전문가는 KF-21이 J-20 같은 5세대 전투기의 슈퍼 크루즈 및 기동성 요구사항을 따라잡을 수 없어 명백한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외국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될 겁니다. 통합 전자장비들도 매우 빠르게 진화할 것이죠. 이 전투기는 F-35와 연동될 것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제공권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J-20은 전혀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J-20은 매우 진부합니다. 표면이 매우 조잡한 수준이죠. 또한 J-20은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버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J-20이 사용하는 WS-15 엔진은 2006년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22년이에요. 개발 끝났나요? 라며 일침을 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영상엔 잘 안 드러났지만 이륙시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 사용했는데요. 초도 비행했던 안준현 소령은 여러 전투기를 조종해봤지만 KF-21만큼 가속력이 우수하고 조작에 안정감을 주는 기체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립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GE와 롤스로이스 등 항공 명가들이 최고의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함께 일해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항공 엔진 조립 기술에 있어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J-20은 카라드를 사용해 이미 스텔스 성능이 저하됐다고 말하고 있으며 KF-21은 AESA 레이더와 미티어 미사일 탑재로 J-20보다 멀리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다른 해외 군사 매체는 KF-21이 F-35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945는 F-35를 구입할 여유가 없습니까? 그럼 KF-21 보라매를 구매하세요. 라는 기사를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을 개발할 때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했지만 그 능력은 북한을 아득히 넘어서 중국을 위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F-21은 F-35의 대체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석업체 글로벌 데이터의 국방분석가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첫 비행 성공은 한국 국방력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전투기 설계부터 첫 비행까지 끌어올린 놀라운 속도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독자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지만 공격력은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40대의 KF-21 블록 1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으로 AIM-2000IRIST, 미티어, JDAM, LJDAM, 그리고 자체 개발된 KGB 유도 폭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 1 모델에서 완전한 공대공 전투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추어 초기 운용 자격을 획득했다고 설명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매체는 KAI가 이미 완전한 공대지 기능을 제공할 블록 2 버전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한국 공군은 이러한 블록 2 버전 80기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는 2028년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KF-21은 완전한 운용 능력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는 한국이 이미 개발비의 대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KF-21을 보유한 국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수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네시아와 수출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인도네시아의 판 KF-21 기술이 중국군에 들어가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미국의 F-22 랩터처럼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한국 공군과 해군이 계속 구입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KAI에 맡기면 국내용 기체로 사용해도 한국에게는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군용 고정익 항공기 시장 규모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에서 2032년 각종 군용 고정익 항공기 구입에서 17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KF-21이 82%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그런데도 한국의 KF-21을 원하는 우방국들은 생길 것이다. 블록 3단계에서 KF-21은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이며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은 분명 KF-21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상대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KF-21을 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 KF-21, 이 멋진 전투기를 만든 모든 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존 노후화된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매우 심각한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주력으로 운용 중인 대부분의 전투기가 F-5, F-16, MiG-21, MiG-23, Su-25 등 상당히 노후화돼 버린 만큼 기종을 가리지 않고 구형 전투기들의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및 러시아 인근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나날이 가속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비전투 손실은 가히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수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 규모의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 특히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산 협력을 맺으며 새로운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폴란드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 밖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서 전 세계적 안보 불안이 나날이 심화하자 러시아의 안보 위기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폴란드는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모든 총력을 쏟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졸란드는 지난 몇 달씩의 전쟁 양상을 통해 9년 대화가 현대전의 승패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이에 폴란드는 다급히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엄청난 성장 속도와 높은 신뢰성을 증명해내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의 첫 비행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던 폴란드 국방부 측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에 이어 자국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현재 CNN과 NYT 등 다수의 주요 외신들에서조차 엄청난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FA-50의 수출 성과는 KAI의 단일 수출 주문 중 역대 최대 규모임과 동시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 국가의 최초로 FA-50을 수출해낸 역대급 성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외신들에선 한국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중유럽 및 동유럽 지역에 한국산 무기 산업의 추가적인 경제적 확장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그간 저평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투기 제조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하며 31일 우리 방산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요가 없었던 중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다수의 국가에서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구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KAI는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쌓아왔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미국 시장과 중유럽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간다면 무려 1,000대가 넘는 FA-50 수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 FA-50의 본격적인 도입 문의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기 시작하며 앞선 KAI의 자신감이 결코 허황한 전망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전 세계적 이목이 쏠리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전투기 제조 경쟁력에 대해 유독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반발과 함께 극단적 조롱이 가득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가 오히려 엄청난 역풍과 함께 망신을 당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최근 국방 및 항공 관련 전문 매체인 글로벌 비즈니스 프레스가 말레이시아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전환 사업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칠흑이 등 다른 주요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보도를 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체는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 아자르 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역대급 극찬과 함께 향후 9월 사전 계약을 통해 2023년 총선 이후 심정부가 집권한 즉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레이시아 공군은 우선 36대의 경전투기를 신속 도입하고 향후 전투기 훈련기까지 2, 3회에 걸쳐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에서 FA-50의 압도적인 성능과 함께 수출 활로를 개척한 만큼 이번 말레이시아의 수출 계획까지 성공해낸다면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만 최소 180대 이상의 FA-50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글로벌 비즈니스 프레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불과 2달여 전까지만 해도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와 왕이 뉴스 등에선 대놓고 한국의 FA-50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제작해 만든 JF-17과의 경쟁에서 한참이나 뒤처지고 있다는 역대급 조롱 기사를 쏟아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왕이 뉴스의 국방 관련 기사에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당당히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매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터무니없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매체는 JF-17이 파키스탄 공군에서 수년 동안 운용되어 왔던 점을 강조하며 향후 말레이시아가 중국산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주변 다른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산 무기 및 장비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지만 왕이 뉴스가 주장하고 있는 FA-50과 JF-17의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역대급 땡 스펙과 끊임없는 고장으로 인해 이미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외면받는 중국산 무기들에 대한 극악에 가까운 호평들로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며 또한 그들이 가장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 파키스탄에서의 유일한 실전 성능 역시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에서 완벽에 가까운 운용 능력과 효율, 그리고 압도적인 유지 보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FA-50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중국 매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 가격 측면에서의 이점만이 유일하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한 대당 수백억에 달하는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싸구려 중국산 전투기를 경쟁 후보에 넣어놓은 것은 입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흥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측의 역대급 설레발을 지켜본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애당초 중국은 논의로 놓고 있었으며 인도의 태자습이 FA-50의 가장 주요한 경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달 25일 그토록 한국산 전투기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왕이 뉴스 측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굴욕스러운 보도를 쏟아냈다는 것이었는데요. 25일 왕이 뉴스는 씁쓸함이 가득 담긴 서두로서 글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매체는 앞서 전해드린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대라는 엄청난 성과와 더불어 자신들이 그토록 깎아 내려왔던 한국산 FA-50 전투기를 폴란드가 최대 48대나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중국 매체들이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불과 이달 전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의 성격과 달리 이번 폴란드의 FA-50 도입 계획은 자신들이 그토록 깎아 내려왔던 전투기가 폴란드의 기존 MiG-29와 Su-21을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로 인해 완벽하게 거짓으로 입증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왕이 뉴스는 돌연 어색하기 그지없는 칭찬 세례를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역시나 중국 매체답게
치질한 단서를 달긴 했어도 실제 나토국의 정식 입성을 한 FA50을 두고 더 이상 자신들이 거짓 정보로서 왈가왈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제 파악을 한 듯 보였는데요.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기능적인 측면이 중국산 무기 체계에 비해 월등히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친 지 불과 2달여 만에 이런 압도적인 굴욕을 경험하자 해당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도저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조롱과 비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네티즌들의 처절하기 그지없는 현실 부정이 다소 안쓰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애당초 천문학적인 로비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깐깐한 유럽 방위산업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중국 정부가 손을 써 유럽 시장을 석권했을 것이며 그저 값싼 가격에 혹한 것이었다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무기들이 이미 유럽 시장을 점령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어떻게 해서든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그들을 보니 이젠 분노보다도 연민이 앞서는 기분인데요.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는 기존 방산 강국들에 비해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미흡한 건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자만은 결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가성비 무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접목한 초격차 무기를 개발해내 가성비 무기뿐만이 아닌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무기를 개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같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국가에서조차 대한민국 국방력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느끼고 향후 양국의 이해관계에 앞서 지금과는 다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